안녕하십니까, 이고스페이스 디자인 이창준입니다. 이번 클라이언트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직 자녀가 없으신 젊은 부부분이시고요. 아무래도 구성원이 이제 두 분이시다 보니까 레이아웃을 짤 때 조금 더 편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큰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공간의 바로 위층에 고객님께서 이미 거주를 하고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특이사항이라든지 급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비교적 쉽게 현장에서 좀 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큰 특징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두 분만을 위한 곳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곳은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아일랜드 인덕션과 싱크볼을 같이 두실 수 있는 형태였는데, 저희 고객님들께서는 인덕션을 굳이 앞으로 빼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양쪽으로 나눠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인덕션이 앞으로 오느냐 싱크볼이 앞으로 오느냐는 사실 굉장히 취향 차이일 수도 있고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인덕션 같은 경우 앞으로 왔을 때는 일단 후드 일체형 인덕션의 비용 자체가 조금 비싼 편이긴 하고요. 싱크볼을 앞으로 뺀다고 했을 때는 일반 인덕션에 그냥 빌트인 후드를 사용하실 수 있고, 다만 설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안내드릴 때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덕션을 쓰신다거나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가정하에는 인덕션을 옮기지 않는 것이 비용적으로는 조금 더 괜찮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은 인덕션을 뒤쪽으로 배치를 하고 아일랜드에 이제 싱크볼을 두셨는데요. 싱크볼 앞에 두면 당연히 식세기는 옆쪽으로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 고객님께서 요리를 또 많이 하시는 편도 아니시라고 하셔가지고 굳이 주방을 엄청 거대하거나 웅장하게 보일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주셨고, 조금 더 따뜻한 무드의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감성으로 저희가 주방을 좀 꾸며봤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서랍을 칠을 해서 추가적인 수납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아일랜드의 하단 걸레바지를 조금 더 밀어 넣어서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찬내를 또 반대로 화이트로 좀 줘봤습니다. 우드 같은 게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해봤고,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 중에 하나는 뒤쪽으로 보시면 브론즈경을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저희 고객님들께서 브론즈경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현관에도 브론즈경을 사용을 했고 주방 옆에도 이제 브론즈경을 사용을 하면서 공간을 좀 극대화되는 포인트로 저희가 잘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를 감싸고 있는 벽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브론즈경으로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디자인적 포인트라든지 클라이언트 니즈를 조금 잘 반영한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브론즈경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끊어주지 않고 이렇게 기둥까지 다 감싸줬습니다. 이유는 아파트 이름도 강교 더 포레스트인 것처럼 바깥에 이제 숲뷰가 되게 잘 나옵니다. 거실에서 저쪽 거울을 봤을 때 숲이 비춰지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거울을 끊어주지 않고 조금 더 연장을 해서 고객님께서 보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뷰들을 극대화시켜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좀 가장 신경 썼었던 부분 중에 하나기는 한데, 원래 여기가 이제 발코니로 되어 있었고 이곳을 확장을 하면서 창호 또한 이제 뷰프레임 창호로 바꿔드렸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창호 같은 경우는 창이 두 짝이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이제 선이 가 있었기 때문에 뷰가 좀 극대화되지는 못하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장을 하면서 이 창호를 좀 바꿔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사시사철 이 숲이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이제 세탁기가 들어가는 공간인데 가구 폴딩도어로 시공을 해서 세탁기를 쓰실 땐 들어가서 사용하시는 거고, 닫으실 때는 이제 이렇게 좀 깔끔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곳은 거실입니다. TV는 반매립 작업을 좀 해드렸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홈바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30평형대 주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홈바장도 같이 설계를 하기에는 약간 협소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파 뒤쪽으로 좀 저희가 배치를 해드렸는데요. 보시면 하부장과 선반은 오크톤이고 이제 나머지 부분 이제 화이트 키 큰 장을 저희가 설정을 했는데, 하부장이 키 큰 장보다 조금 더 튀어나오는 형태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우드톤의 하부장이 메스감이 도드라질 수 있도록 하부장을 앞쪽으로 좀 빼서 시공을 했고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600에 1200에 올고다 로카 프리미엄 마루를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벽면은 영림의 발렌 블랑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 저희가 또 제안드린 가구는 지아띠라는 브랜드를 좀 제안드렸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원목 가구라든지 이런 패브릭의 질감이라든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프로젝트에 있는 자재들이랑 잘 어우러질 것 같아서 저희가 추천을 드렸고, 저희가 또 조명 설계를 항상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조명 같은 경우를 보시면 복도 끝에서부터 커튼 박스까지 이어지는 간접
조명을 저희가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멀티메이 등으로 조도를 추가적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공간을 설계를 할 때 빛이라든지 이런 가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인데,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항상 공간을 설계를 하실 때 조명이라든지 가구 그리고 이런 모든 포인트들을 잘 접목시켜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두 분이서 가장 신경 썼고 저희가 가장 신경 썼던 게임룸입니다. 프로젝트 진행하기에 앞서서 상담을 오시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컴퓨터 방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컴퓨터 방에는 책상만 둘 거니까 별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셔서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공간에 책상만 덩그러니 두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감하게 책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을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제 고객님께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 디자인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을 많이 못 느끼시고 계시다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좌측에는 저희 남편분께서 쓰시는 컴퓨터가 될 거고, 우측에서는 아내분께서 사용하시는 이제 컴퓨터가 되는데, 중간에 저희가 이제 이 책상을 다 만들어 드렸고 하부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제작을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다크하게 만들었는데, 이 색상 저 색상 다 입혀봤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고객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레퍼런스를 보셨을 때 어두운 톤을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장에도 좀 필름을 잡았고, 천장에 사용한 필름을 책상에 쓰면서 이제 통일감을 줬고, 블랙으로 들어간 테두리와 벽면을 매칭을 해가지고 색감도 최대한 많이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천장이 이제 필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감지기 같은 것도 다 필름으로 감싸드렸는데, 요소마다 조금씩의 디테일들이 좀 재밌는 공간이긴 합니다. 고객님께서 저희가 촬영한다고 미리 또 컴퓨터를 또 이렇게 이쁘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이 공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도 저희가 실제로도 보는 것이고, 아마 두 분이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이렇게 딱 타공판 같은 것도 이쁘게 해주셨는데, 이런 타공판에 키보드가 걸려 있으니까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DP라든지 피규어라든지, 그리고 아직은 다 차진 않았지만 이런 선반 위에 고객님께서 아끼시는 피규어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서 두 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실 이 공간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용 욕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욕실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공을 했는데 상판이 세라믹입니다. 그리고 세면대도 이렇게 한 세트로 나오는 세라믹을 시공을 했고, 이런 타일 세면대 같은 경우는 매지선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매지선이 안 생겨도 세라믹으로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아예 통으로 같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 세면대를 시공을 해드렸고, 마벨로에서 이제 아크엘이라는 세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신경 썼던 것이 뭐냐면, 욕실 자체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조적 파티션 깊이를 최소화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폼세라믹이라는 자재를 사용을 해서 세라믹을 굉장히 얇게 시공을 했습니다. 처음엔 흔들리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잘 고정이 돼서 공간감이 부족한 곳에서는 자주 좀 제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두 분께서 이제 요청을 주셨었던 게 이제 이쁜 침대 헤드가 있었으면 좋겠고 화장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침대 헤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헤드 위쪽으로는 이렇게 간접 조명을 설정을 해드렸고, 반대편 화장대는 펜던트를 또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는 조명 설계를 조금 세분화해서 좀 작업을 했는데, 바닥을 내렸째는 이제 다운라이트를 좀 시공을 했고, 커튼박스의 간접 조명이라든지 침대 헤드의 간접 조명 이런 것들로 각각 원하는 무드를 설정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조명 배치를 좀 신경 써드렸고, 개인적으로 침대 공간 같은 경우는 어떤 무드냐에 따라서 공간이 비춰지는 느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명 설계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고객님께서 앉아서 사용하시는 화장대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화장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가장 편하고 재밌었던 거는 고객님께서 바로 위층에 거주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특이사항들도 생각보다 많고, 그때그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바로 고객님을 현장에 모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가 웬만하면은 보고를 드리는 형식이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바로 고객님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 아침에 좀 현장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다라든지, 퇴근하시
하시고 저녁에 현장에 오시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현장에서도 미팅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두 분께서 저희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셔가지고 그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사를 했었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공사를 맡겨주신 두 분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고스페이스 디자인 이창준이었습니다.